안녕하세요, 소피반입니다. 예,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한국이 엄청 덥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좀 습도도 있으니까 더 힘들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남들 앞에 뭐 막 보여주기를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 그 구독자님들께서는 뭐 아시는 분들,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메일 하나 딸랑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뭐 트위터 아니면 뭐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개인 블로그 막 이런 거 많이들 이렇게 링크를 해두잖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고요. 그냥 이메일 하나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잘 찾고 저한테 소중한 질문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어떻게 그리고 왜 영어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정말로 저는 비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없어요. 무슨 뭐 1급 비밀도 아니고, 그리고 언어를 다루는 데는 비법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누군가 뭐 1년 안에 됐다, 뭐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말들 하면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언어 때문에 아직도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어죠. 영어를 아직도 저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급함도 없어요. 그냥 가는 대로 가고, 하지만 매일매일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말 저는 즐겨 하는 스타일입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됐냐? 타고난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절대 못 드립니다. 네, 그런 거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반의 담임 선생님이 그분의 조카를, 미국에 살고 있는 조카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제가 모든 영어로 말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막 나대면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처음으로 했던 영어는 비스켓, 비스켓. 너 먹고 싶어 비스켓? 이거였습니다. 그러다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쿠키, 쿠키라는 단어를 쓰면서 걔랑 통하게 됐어요.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린 이었습니다. 린.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예,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영어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라고 방법을 많이 여쭈실 때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5분만 하루에 매일매일 5분씩만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어야 됐는데요. 저는 그 5분이 따로 뺀 5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눈앞에 뭔가 영어가 보였어요. 내 눈앞에 영어가 들렸어요. 뭔가가 영어에 대한 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즉시 해결을 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으로 이제 제 나이를 슬슬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누군가 선물이나 아니면 뭐 샀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미제, 그때 당시는 미제라고 했거든요. 미국 수입품. 그래서 그 샴푸나 세제가 있으면은 제 눈앞에 보이게끔 다 영어를 이렇게 돌려놨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읽을까? 저걸 어떻게 말하지? 사람들은 저걸 언제 쓰는 거지? 해서 뭐 화장실에 앉으면서도 그 뒤에 있는 거를 읽어보려고 한다거나 알고 싶어 했던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뭐 제가 학교에서 샤프심을 사잖아요. 이제 애들이. 그러면 샤프심 이렇게 뒤에 보면 Made in Korea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왜 made일까? 그리고 왜 in일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왜 코리아가 K일까? C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모든 게 다 관심사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를 대해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굳이 단어를 외우려고 집착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그러니까 막 연습장에 미친 듯이 써서
어느 순간은 그런 적도 있겠죠. 친구들을 따라해서.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물론 쓰기를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림일까? 어떤 상황이구나. 아, 이럴 때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구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정말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그릴 줄 아는 거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밖에 없는데도 그 상황을 이렇게 이미지를 늘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부딪히면 그 말을 쓰고 싶어 했던 게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영어를 이제 배우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외 열풍이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제가 못 알아듣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주격, 목적격, 보어, 뭐 1형식, 2형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 이제 안다고 내색을 하는데 저는 진짜 처음 들어본 말이어서 주격을 아이들이 주격이라고 할 때 저는 주격 이렇게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말 특이한 게 있었다면 저는 학원과 과외 수업을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 막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저도 뭐 저희 부모님을 누구랑 비교를 해서 왜 학원을 안 보내주냐, 이런 과외를 안 시켜주냐, 뭐 남들 부모님들은 다 시켜준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요청도 안 하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또 그렇다고 과외를 막 억지로 붙이거나 학원을 억지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더 재밌게 이게 공식으로 외웠던 게 아니라 말로 많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형식 얘기하고 뭐 이렇게 문장 구조를, 문법 용어를 들으면서 막 잘릴 때에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런 공식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이게 말인데 왜 그러지? 해서 그냥 말로 많이 다가가고 교과서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교보문고 가서 얇은 책 있잖아요. 얇은 책 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되게 즐겨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리내서 읽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점? 그때 당시는 미국 방송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채널 2번에서 했었는데요. 미군 방송이에요. 원래 엄밀히 말을 하자면 그 AFKN이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제가 광고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왜 미국 방송은 그 커머셜이 이렇게 쭉 드라마가 나오다가 중간에 낑기고 또 드라마가 나오다가 중간에서 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귀찮아할 수도 있을 법한데 저는 이렇게 새롭게 뭔가 탁 와서 메시지를 짧게 전달하고 갈 때 뭘까? 알아맞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간에 또 키면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를 외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광고에 그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만 메시지 전달을 할 때 막판에는 딱 포인트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되게 즐겨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통역사의 꿈을 갖게 된 것도 그 광고를 보다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인권 변호사가 꿈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FBI나 CIA가 꿈이었답니다. 말도 안 되죠? 그 막 첩보 영화 보면은 멋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소심해서 막 누가 쫓아오면은 영화 속에서 막 누가 쫓아가잖아요. 추격을 하면 그 주인공보다 제 다리가 먼저 움직여요. 막 더 빨리 도망가야 돼서. 그래서 그런 응갓줄 타는 그런 일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고요. 인권 변호사가 굉장히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약자의 입장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약자의 입장에서 많이 혜택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TV 광고를 보는데 한국 광고였어요. 테이스터스 초이스, 지금 기억하면은 테이스터스 초이스 커피 광고였는데 어느 법정에서 국제 변호사가 여성분인데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according to the evidence 이러면서 그 나머지 뒷말은 이렇게 없어지죠. 날아가죠. 그냥 fade away. 그냥 이렇게 소리가 살살살살 죽으면서 없어지는데 그 according to 딱 이 한마디를 하면서 되게 카리스마가 막 넘치는 여성분이 나와서 딱 그 말을 던지면서 뭐 맛을 아는 여자들의 선택 딴 이러고 나와요. 근데 그 법정에서 그 영어를 하는 거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냥 확 박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권 변호사로 일을 하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재미있어 하는 분야가 정말 탁 운이 좋게 제 적성이 있다면 그 적성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도 제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비교하지 않고 어떤 아이들과도 비교하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그 상황에 제가 빵점 맞은 얘기 해드린 적 있었죠? 네, 저희 아버지가 100점보다 더 어려운 게 빵점이라면서 네, 그렇게 저를 용서를 해주셨던 네, 그래서 그때 그 비교하지 않으니까 뭔가 제가 크게 실수를 하고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큰 위축감도 많이 못 느꼈고요.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안 돼. 막 큰 슬픔이나 큰 좌절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재미없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정말 지루하게 보내서 저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놀아야죠. 그래서 노는데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실증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영어를 계속 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거는 학원이 아니었어요. 학원이 아니고요.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뭔가 직접 미국인들 아니면 영어를 쓰는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과 정말 부딪혀서 써보고 싶은데 미군 부대 중에서 USO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으로 그 미군들 중에 이제 파견이 돼서 그 용산 부대라고 했었거든요. 미8군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미국에서 오게 되면은 그쪽에서 진행되는 뭐 페이퍼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서류상의 문제들 아니면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를 준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게 됐냐면은 어쩌지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래서 직접 찾아가요. 백팩을 메고 아시죠? 저 작은 거? 작은 여자아이가 백팩을 메고 당당하게 미군 부대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만 2m 정도의 키가 굉장히 큰 헌병이 앞에 이렇게 보초가 2명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정말 큰 목소리로. 사실 떨었겠죠? 큰 목소리로 일구하러 왔어요. 저 여기 오면 자원봉 살 수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제가 의심스럽게 생긴 게 없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웃죠. 어이없다, 어이상실 하는 그 표정 잊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다가 연결을 해요. 어딘가에. 그랬더니 그 오피스에서 들어오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오피스 안에서 사실 제 예상과는 다르게 여자 상사가 굉장히 계급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반겨줬던 그 이유가 너무 생뚱맞잖아요. 작고 알고 보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래서 당당하게 나 여기 volunteer 하러 왔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고 나는 영어를 좀 쓰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당시는 국제공항이 김포공항이었습니다. 나이 나오죠? 많다니까요. 그래서 김포공항에 가서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있으면은 이제 내리죠. 심장 터질 것 같아요. 내려올 시간이 되면은 이제 다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영어를 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나와요. 뭐 판문점을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아서 뭐 페이퍼워크를 뭐 서류상에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거기서 또 예전에 기장님을 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제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영어에 대한 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거는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때 얘기를 하면은 어이없다고 웃으신 적도 많고, 뭐 잘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더 관심이 가서 저한테 많은 정보를 주시다가 너 통역일 해보는 건 어떻겠니? 그래서 통역사 한번 해보렴 하면서 더 영어에 이제 불을 지피게 된 거죠. 가뜩이나 호기심도 많고 영어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영어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더 불을 지피면서 제 눈에 보이는 거, 제 귀에 들리는 거, 모든 거를 영어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을 할까? 어떻게 나는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따라했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많이 따라했어요. 예, 그 통역을 배울 때는 쉐도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쉐도잉이라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딕테이션, 우리 왜 받아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받아쓰기도 많이 했어요. 단 제가 했었던 방법은요, 받아쓰기를 할 때 단어만 넣는 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네, 단어 하나만 알아듣고 의미를 유추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단어만 알아듣는 받아쓰기가 아니고, 지금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 딕테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문장 한 단위로 드려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블랭크로 계속 연결을 해서 문장에 한 단위로 드려야지만 문장으로 이제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문장을 받아 적는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시중에 받아쓰기 할 때 문장을 이렇게 단어 하나 다 연결해서 문장으로는 많이 안 주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들의 일이 많아지고요. 그 사람들의 실력이 좀 좋아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거를 싹 삭제를 시키고 이제 굵직하게 마케팅에서 좀 더 먹히는 방법을 쓰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딕테이션과 쉐도잉을 많이 하되 항상 문장 단위로 많이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주 나올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캐나다나 뭐 호주도 그렇고 영어권 국가에 계속 나가게 될 때는 반드시 이 아는 거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했던 방법 중에 특이했던 거 한 가지는, 저는 무조건 영영사전을 봤습니다. 네, 영한사전을 보지 않았고요. 영영사전을 봤어요. 그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읽어?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영어 사전을 영어로 푼 건요, 쉽게 풀어줘요. 예, 국어, 우리 단어 모르면 국어사전 보면 쉽게 써져 있지 더 어려운 말로 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영사전을 활용해서 그 상황에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상황을 풀어야 될 때 쉬운 말로 바꾸는 그 그림을 많이 얻어갔고요. 그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두꺼운 영영사전이 있었는데 잘 때도 끼고 잤었어요, 좀. 왜냐면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좀 병적이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도 아니면 뭔가를 생각하다가 탁 생각이 나면 그냥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게 좀 습관이 많이 있었었죠. 뭐 그러고 광고는 그때도 여전히 많이 봤습니다. 네, 광고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빨리 알아들을까? 그리고 저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뭐지? 결론은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리고 광고라는 게 창의적이고. 그래서 그때도 역시나 그때 광고 굉장히 많이 봤고 광고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영어 공부 방법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다? 라는 거는요, 그냥 꾸준한 관심, 꾸준한 연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많이 생각을 했고요. 항상 많이 읽으려고 했고요. 소리 내서도 했고요. 항상 많이 말도 해보려고 했고요. 읽고 나면은 다시 paraphrasing을 했어요. 네, rewrite. 이거 다시 써보기 있잖아요. 내용이 뭘까? 내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그리고 뭔가를 들었을 때도 다시 paraphrasing을 했어요. 내 말로, in my own words.
내 말로 다시 바꿨을 때 이 말은 어떻게 나갈까? 그래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때는 스크립트를 외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바꿔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내 말로 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장 저의 좋은 선생님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은 제 학생분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분들이 하시기 전에 저는 먼저 조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수업 준비를 개별로 다 정리를 해드려요. 한 분 한 분 다 배우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법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 기대하셨을 수 있는데 어떡하죠? 네, 비법은 없고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나 이거 관심 있었는데, 나 이거 읽고 싶은데, 나 이거 알고 싶은데 해서 제 모토는요, 여러 개가 있어요. 좋은 거 다 긁어모으긴 하지만 초심을 잃지 말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거 자꾸 잊지 말고 예전의 마음으로 처음의 마음가짐 잃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네.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개인적인 사담이 많아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일 것도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나 아니면 이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루실 수 있는 꿈이 있으시다면 좋은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